미국 하원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미 지상군을 파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을 한 이가 하원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미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꺼냈을까요?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CBS 뉴스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인 60분 식스미니트에 출연해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는 데 힘겨워진다면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군인으로 미국이 그 전쟁에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것은 공화당 내 친푸틴 세력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공화당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싶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러시아가 미국의 적이 아니라고 믿는 친푸틴파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의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이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추가 원조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지난달 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인력과 군사력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한 공화당 소속의 JD 벤스 상원의원도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2년 이상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는 더불어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그것은 전략적인 성공이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전을 홍보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 연방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웃 조지아, 그러니까 그루지아를 침공한 후에 멈추질 않았고 우크라이나 동부 크림반도 점령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침략에 직면해서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하도록 허용하면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으로 믿어야 하나? 물론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어떤 인물일까요? AP통신은 지난 2일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현재 의사봉을 휘두르거나 헌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현재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하원 공화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정부를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표를 제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AP통신에 이어서 그는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이끄는 극우 공화당원들에 의해서 축출될 위기에 처한 마이크 존슨 의장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인물이라 그러면서 그는 하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제프리스는 트럼프 시대의 공화당 혼란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당을 민주적 규범의 전달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조용히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정당을 이끈 최초의 흑인 미국인인 제프리스는 이미 역사적 인물이며 그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면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격찬했습니다. 그렇게 하원 내에서 명망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에 다양한 정치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AP통신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론을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심장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미군 파병론은 공화당이 먼저 꺼내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공화당 내의 강경파들이 우크라이나 지원까지도 막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꺼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혈세가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이 파병론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이 우크라이나 파병론 발언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일 또다시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후에 나온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파병론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도 서방 진영의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두고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 서방 국가에서는 미군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서방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한다는 것은 핵 보유국들 사이의 교전이자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강력한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 다음 순서는 곧바로 주변의 나토 국가들이 침략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전쟁 확대는 시기의 문제이지 이건 필연적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전쟁 확대를 막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말한 지상군 파병론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푸틴, 그 푸틴의 전쟁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전쟁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푸틴은 지금도 서방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타스통신은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가 조만간 남부 지역에서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남부군 광구에서 미사일 부대와 해군이 참여하는 전술 핵무기 사용 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해 러시아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훈련을 명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어 훈련 기간 비전략 핵무기의 전투 임무 수행 준비와 사용을 연습하는 조치가 수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스토프 나도누에 본부를 둔 러시아 남부공관국은 러시아 남부 지역과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같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으로 새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도 관할을 합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이 아태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에 핵 억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시코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및 수출 통제 특사는 현지 시간 6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올해 말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라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안정에 좋은 징조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계획은 실행될 경우에 필연적으로 강력한 파도와 같은 다자간 미사일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며 여기에는 모든 후과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에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핵 억제 분야를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결국 우리 핵전력 지휘소와 기지 등 러시아의 핵심 시설들이 미국 미사일에 단시간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러시아 일련의 위협은 과도하게 포장된 허세일 수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계 제2위 국방력의 실체를 가리면서 이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되살리려는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전 세계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오만한 행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리고 그런 위협에 굴복해서 서방 진영 국가들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빌런들의 전성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상군 파병론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무기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무기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병력 모집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전쟁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그때는 지상군 파병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내던 이 파병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